안녕하십니까. 단축 구멍입니다. 최근 LH의 행보에 의문과 불안함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유튜브나 뉴스를 찾아보아도 실제 거주했던 분들의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국민임대 아파트가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2년 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월세가 저렴하다. 저의 경우 39형으로 약 17평에 해당하는 평수에 최대 보증금 3천만원 중반대로 약 7만원 정도의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같은 면적 오피스텔의 월세와 전세를 비교하였을 때 월세의 경우 약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며 전세의 경우 최소 1억 1천만원이 필요하였습니다. 원룸의 경우 같은 면적을 찾을 수 없었고 더 작은 27제곱미터 기준으로 월세는 약 45만원, 전세는 5천만원 수준이었습니다. 주변 주거 환경과 비교해보니 약 80% 이상 저렴하였고 여러가지 주거 환경을 비교하였을 때 저의 경우 주거 비용으로 매달 35만원을 아끼는 셈이며 1년으로 계산하면 420만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두 번째, 인프라가 좋다. 걸어서 5분에서 30분 이내 노브랜드, 다이소, 스타벅스, GS 프레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도서관, 병원, 대학병원, 행정복지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하여 학군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에 공항버스와 시외버스도 운영 중이라 교통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전세 사기 걱정이 없다. 최근 뉴스만 봐도 전세 사기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LH 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네 번째, 시설 하자보수 대처가 좋다. 저의 경우 베란다와 중간 미닫이 문의 롤러가 망가져 교체 요청을 하였고 일주일 내로 모두 수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여기까지 장점을 말씀드렸고 이제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전제품을 직접 구매해야 한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할 경우 가전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게 된다면 직접 구매를 해야 합니다. 가전제품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나중에도 사용하게 될 거고 중고 제품이나 전시 제품 등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축 행복주택의 경우 빌트인 가전과 가구가 있는 경우도 있어 잘 알아보면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음이 잘 안된다. 저의 경우 옆집에 신혼부부와 신생아가 살고 있어 집에 있을 때면 자주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집의 경우도 방음이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소음에 주의하기 때문에 소음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2년마다 재계약. 2년마다 소득 기준과 자산을 평가하여 주거 여부를 결정하고 소득이 늘어난 경우 소명 절차를 거쳐 재계약이 가능하고 소명하지 못하더라도 바로 퇴거하지는 않고 최종 2년 재계약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 평수 제한. 가구 원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평수가 제한이 되고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면적 40제곱미터를 넘는 평수는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변 시선. 임대 아파트 아이들은 드세다, 가난한 사람들이 산다 라는 커뮤니티적인 발언이 많지만 제가 직접 살아보니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다 똑같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웃분들도 오고 가며 인사도 나누고 아이들도 하염없이 착하고 활발하고 밝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정리하고 보니 장점보다 단점이 많지만 모든 단점을 저렴한 월세가 상쇄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2년 동안 정말 편하고 저렴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기회가 되고 열심히 돈을 모을 생각이라면 일반 원룸이나 오피스텔보다 임대주택이 낫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